지금의 현실은 내 무의식입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는 현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실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소수이고 보통 되게 많은 분들은 지금 현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 혹은 앞으로의 미래를 운명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와 합의 없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태어나서 나는 노력을 하지만 거대한 바위에 막힌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나의 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불행하고 너무나 힘든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무의식으로 일어난 일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의식에서는 머리에서의 차원에서는 나는 행복하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수도 있죠. 하지만 무의식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은 원초적인 생각의 근원이며 파괴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도 자극적이기에 좋아하는데 마찬가지로 무의식도 평온함과 행복함보다는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식대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의식대로 살게 되는데 97%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것이지만 의식에서는 무의식을 제대로 탐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러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뭐가 문제이지? 어떻게 고쳐야 하지? 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를 데리고 살지만 정작 나의 무의식, 즉 가장 원초적인 부분들은 제대로 탐색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담해 주시는 분들 중에 아픔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데 그들은 자신이 아픔을 선택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이름 모를 병들 다 무의식에서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모든 병들은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다들 싫어하고 이 병을 떼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저는 왔습니다. 이 병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오지만 실제 무의식도 똑같은 생각일까요? 무의식은 다릅니다. 20대 내담자분이 오셨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중간에 공황장애가 오거나 아니면 번아웃이 오거나 우울증이 생겨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두렵고 일을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러한 병들이 자꾸 오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이제 오셨어요. 그냥 살펴보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신다니까 너무나 안쓰럽다 하고 일에 초점을 두거나 가지고 있는 지금 병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도와드리지만 무의식 분석, 이런 무의식 관점에서는 다르게 살펴봅니다. 무의식에서는 이 아픔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초점을 두고 상담이 들어가죠. 아프면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힘든 과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공황장애 혹은 다양한 질병으로 일을 못하는 것,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그 일로 잘 해내지 않더라도 내가 이러한 질병이 있음에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자존감, 내 성취에 따른 자존감에 대한 상처 또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족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 이렇게 아플 거면 차라리 쉬어라. 한두 달 쉬어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프지 않았다면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의 상황, 주변의 사람들이 돈 모아서 너 앞가림을 해야 된다. 이 일은 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됐을 텐데 아프니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걱정해 주시기도 하고 일도 쉬고 편히 살라고 그냥 마음만 돌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든 과업으로부터 도망갈 이유, 합리화가 되는 것이죠. 깊이 탐색을 해보면 이 일로 내가 성취한 적이 없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이런 의구심도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 일로 성취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이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의식에서는 아픔을 선택한 것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무의식은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 기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현실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스스로조차도 싫다고 얘기를 해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방어 기제로 내가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합리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도망갈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감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은 현실로 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무의식에서 쓰는 시나리오가 비극적일 때입니다. 스스로를 이제 비련의 여주인공이라 생각하면
역시 끝마무리도 비련스럽게 끝나겠죠. 이러한 비련의 여주인공에 몰입되어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비련의 여주인공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나는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모자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많이 느낀 타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유난히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크게 느껴지면서 불편한 감정을 많이 가진다면 비련의 여주인공의 시나리오를 쓸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시나리오는 트라우마와 연관이 깊고 그 어린 시절에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트라우마를 반복하고자 하는 반복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가 내 의식이 강하지 않다면 무의식에서는 그러한 강박 불안이 더욱 파장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현실을 보고 내가 가장 많이 느끼는 원초적인 감정이 바로 무의식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우울감을 많이 느껴. 인간관계 안에서도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내가 바람만 불어도 뭔가 쓸쓸해 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치심이나 우울감, 이 감정이 언제 생겼는지를 탐색해 봐야 하고, 그때 내가 최초로 느꼈던 그때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면 의식에서는 그럼 과거의 일이야, 다 지나갔어 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지만, 그때의 그 감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꺼내오기 때문에 이런 무의식에서의 트라우마 작업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MBTI 많이 하시죠? 그 MBTI가 가장 나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나타내준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MBTI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 PR로서도 많이 보여지니까요. 근데 정확한 나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봐야 하냐면 나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봐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내가 좀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E가 나오게 되고요. 스스로가 내향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면 I가 나오겠죠. 나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나에 대한 프레임을 볼 수가 있고, 또 세상에 대한 프레임이 어떤지도 살펴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가장 불편했던 순간들이 나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면 거창하게 내가 무언가 사건에 휘말리고 감당 못할 감정을 느꼈을 때만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의 사건을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트라우마를 반복하고자 하는 강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의식에서 미해결된 그 사건,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는 나에 대한 프레임이 부정적일 때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행복이 사라질까봐 또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래서 세상을 불행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런 나의 무의식으로 인해서 현실이 나타나게 되고 나 또한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